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요, 한번 제대로 감성경제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예측해 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칫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우울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언급해 드렸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은요,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해지고 저렇게까지 몰리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조차 등을 돌리고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다 제가 언뜻 들은 뉴스가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미친 짓 하느라고 그 버튼 누를 수 있으니까 그 권한을 빼뜨리기 위해서 빨리 하야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제가 방송을 쉬다가 다시 복귀한 때가 미국의 대선이 막 끝났을 때고 그때 일부 청취자님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불복해서 뭐 또 사고치지 않겠느냐, 좀 시끌시끌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셨을 때 제가 되게 편안한 어조로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부동산 재벌이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운 좋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지만 대선의 운까지 거머쥐기는 어렵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난리부르스를 쳐도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뭔 짓을 해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미쓰리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저의 생각은 매우 빠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건 못 맞추지만 이슈들은 대부분 잘 맞춥니다. 근데 제가 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릇이라는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모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영업하겠다고 좀 깝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유 그래 너 뭐 영업하겠다고 하니까 내보내줄게 하면서 지점으로 발령을 내줬는데 전광판이 있는 그런 정상적인 지점이 아니라 PC방 같은 사이버 지점으로 발령을 냈고 월급 60만 원에 세금 떼기 전입니다. 그리고 딱 6개월만 계약을 해주면서 네가 정말 그렇게 영업 잘한다고 하니까 영업 잘해서 기본급 저렴하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고 또 네가 영업 잘하면 정직원도 될 수 있다. 한번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저를 지점으로 발령이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몇 번 안 되게 목숨 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어서 어찌어찌 해서 좋은 고객을 만나서 저는 제가 근무하는 증권회사 전국 지점에서 1등을 했고요. 제가 잘 나가던 그 몇 번 안 되는 기회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회를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뭐 어찌 보면 진짜 주식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뭐 고객의 돈을 벌어주는 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로지 저 살기 위해서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제가 뭐 진짜 돈도 좀 만지고 뭐 5급 직원으로 막 정규직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오래 누리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막 그 증권사에서 스타가 되니까 일부 그것도 굉장히 저와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뭐 그 직원의 고객이 뭐 그 직원의 어떤 스폰서가 돼주고 뭐 그 스폰서의 아기를 임신했느니 뭐 유산을 했느니 이런 루머도 터뜨리고 예,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그때는 물론 갑자기 어느 날 막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막 벌던 수익이 갑자기 뚝뚝 끊기기 시작하고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이제 코너에 몰리면서 당장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운의 한계는 이거였구나. 그 이상은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클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청취자님께서 이 팟빵 게시판에 올려준 이 문의사항을 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그 상황에서 담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선을 치를 때 2016년 대선 치를 때 저는 사실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뭐 미국 역사상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너무 성장하니까 시진핑을 맞대응할 수 있는 만한 시진핑과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성이 뭐 트럼프에게 기대를 걸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면보다는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벌어주겠다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들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의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다.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후보가 되고 이제 막 선거 진행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돈으로 입막음했다. 이런 그 기사 내용을 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말 그릇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제가 앞서 방송에서 한번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다 돈으로 처리하죠. 자기의 성추문 스캔들도 그렇고 자기에게 뭔가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은 부동산 재벌이니까 돈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물론 욕실에서 홀딱 벗고 욕실 거울을 보면서 야 트럼프 너 진짜 네가 잘못은 했지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한계를 이제 체크했고 한계를 체크하면서 이제 그 뒤에 제가 계속 돈다방 미스를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죠. 하물며 대한민국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임시켰는데 미국 FOMC에서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제니 젤런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짓 시진핑이랑 뭔가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무역 분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자기는 되게 잘 나간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다 보면 글쎄 시진핑이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 않고 일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미국이 얻은 게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이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협상에
그냥 미국으로 갈 수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우리나라로 와서 판문점으로 달려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은 딱 거기까지, 재선은 무슨 얼어 죽을 놈에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릇을 지키고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우울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지금 미쓰리의 이야기가 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팟빵의 청취자님께서 종종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 문의 좀 할게요. 요즘 주식시장 왜 이러는 걸까요? 그동안 하락장 올까봐 쉬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미쓰리님은 아직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 매수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가 미친 짓에도 조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왜 뜨거운지는 좀 냉정하게 알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증시가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시장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요,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너무 경제가 거의 바닥을 쳤는데 다시 이제 부양할 거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얻게 만들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 너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즉, 한마디로 뭐다? 돈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의 힘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2007년도 적립식 펀드를 비교해 드리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돈의 힘이었거든요. 어떤 돈의 힘이었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미래에셋 증권에서 적립식 펀드가 히트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막 적립식 펀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제가 방송에서 종종 소개해 드렸는데, 미쓰리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일 M증권사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가 찌라시로 돌 정도였습니다. 왜요? 그 M증권사가 너무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그 M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 엄청난 돈으로 주식을 사면 그 돈의 힘으로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 증권사가 산 종목들을 다른 증권사 직원들도 따라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M증권사의 포트폴리오가 뭐 우량주만 담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나중엔 돈이 넘쳐서 나중엔 그 포트폴리오에 듣도 보지도 못한 잡주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은 너무 풍족한데 살만한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것들 막 담아 놓는 겁니다. 물론 비중은 작게 만드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때 M증권사가 히트를 쳤냐면요. 제가 나 M증권사로 이직할 걸 왜 내가 대신증권으로 왔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증권사에서 뭐 다른 증권사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에서는 M증권사,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의 직원들을 보내요.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오라고. 그러면요, 진짜 그 번호표가 999가 넘어갑니다. 저는 제가 증권사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그런 상황을 딱 2번 봤거든요. 언제 봤냐면 1999년도 제가 대우증권 근무할 때, 지금은 SBS, 그때는 서울방송이 공모주, 그때 공모주 청약이 엄청 뜨거웠을 때 고객들이 막 현금 수표 들고 와가지고 객장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때 번호표가요 999가 넘어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 2007년도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사람들이 미래에셋 증권에 적립식 펀드 가입하려고 번호표를 뽑느라고 999까지 간 거를 2번 봤습니다. 돈의 힘은요, 어쩔 수 없어요. 돈에는 용사가 없다고 하죠. 자, 지금 증시가 왜 이러는 걸까? 돈의 힘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돈의 힘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산책하는 개 이론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 일명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몇 번째 시나리오를 믿고 있나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좋다고 그냥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면 다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동성에다가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산책하는 게 이론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 즉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물 경제가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각국이 부양책을 쓰고 있고 저금리로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이제 곧 그 실물 경제가 백신의 보급과 뭐 계절적인 요인과 돈의 효과로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야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에 베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항상 기대감을 먹고 사는 녀석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연말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즉 산타랠리가 없다. 그러면 증권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해를 맞이하면 1월 효과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람도요. 인생을 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 그래 2021년도 화이팅! 잘 될 거야! 올해는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크리스마스쯤 됐을 때 크리스마스보다 한 달 앞선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달부터 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산타랠리까지 오고 산타랠리가 만약에 실행이 되면 그 힘으로 1월 효과의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산타 효과가 없다면 산타 효과는 없지만 새해를 기대하며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니 주식시장이 아니 왜 이러지? 이렇게 너무 놀라서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1월 효과가 있습니다. 이 1월 효과가 없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5년 미국이 오랜만에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2016년도 금리를 4번 인상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여파로 2016년 1월 초 중국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만큼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1월 효과가 없어진 거죠. 그때를 제외하군요. 1월 효과는 늘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효과가 나타나서 1월이 되게 좋으면 2월이 되게 좋을까요? 1월 효과가 막 너무 좋으면요. 상대적으로 2월 달 혹은 3월 달에 그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이 왜 이러는 걸까? 일명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이 개인들이 산책하는 개 이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믿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1월 효과니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진짜 제대로 질 좋은 장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수를 해주느냐? 꾸준히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왕팡 한번 크게 매수해주고는 또 꾸준히 매수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요. 지금 주알 못하는 개인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 가지고도 장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좋은 꼴을 못 봤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가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아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친 듯이 주식을 할 때 마치 내가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것처럼 막 돈을 집어넣어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막 제가 호가를 올립니다. 여러분 왠지 욕심에 가만히 있어봐 3,100이 됐는데 한번 이쯤에 한번 3,200 한번 찍어봐. 3,200이 넘어갔어. 한번 이쯤에 한번 3,300 한번 찍어봐. 이런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욕심이 지금 동학개미, 뭔가 이렇게 왠지 내가 동학개미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큰 그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입지와 자리에 대한 큰 그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동학개미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에너지도 분명히 저는 시장에 묻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뜨거워질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리스크가 터질 만한 게 없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실험을 하든가 뭐 하든가 했을 때 이 판을 뒤흔들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정말 이 판이 뒤흔들려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쓰리는 그 뭔가를 계속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미쓰리님은 삼성전자 등 대형주 매수할 생각이 없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발을 담그고 주식시장에서 몸담으면서 다른 일부 직원들처럼 품위 있게 이렇게 막 삼성전자 매수하고 현대차 매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작전도 하고 세력주도 하고 정말, 그리고 제가 주식을 배운 사부님한테 배운 방법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력주를 매수하는 그러니까 세력주를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 저랑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사기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2018년 5월 4일 5만 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로망이요, 내 계좌에 삼성전자 좀 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였습니다. 왜? 한 주에 몇백만 원씩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내 계좌에 삼성전자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5만 원에, 한 주에 5만 원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야, 저게 몇백만 원 갔던 종목인데 5만 원 됐으니 금방 6, 7만 원 가지 않겠냐. 뭐 당장 10만 원은 어렵겠지만 한 6, 7만 원은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꿈의 계좌인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6, 7만 원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좀비처럼 달라붙으면 절대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4만 원이 깨졌었죠. 자,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2월 달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잔머리를 좀 굴려서 제가 만약에 삼성그룹의 참모다, 삼성에서 브레인이다, 머리를 좀 써서 삼성을 좀 이렇게 뭐 회복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이런 직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를 사게끔 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산 개인들은 뭐가 됩니까?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11조 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하죠. 물론 5년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나온 뉴스가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그 비중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비중보다 높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곧 이재용 부회장의 그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올 때인데 오너 리스크 작용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좀 선처해 주십시오. 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거나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오너 리스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건희 부회장의 뭐 차명 계좌가 한참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돈의 힘으로 눌렀겠죠.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이든 뭐 그런 임원들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라 차명 계좌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운영진들의 멤버들이 삼성전자 이거 상속세 자금 뭘로 운영하겠습니까? 뭘로 낼까요? 아무리 5년 분할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이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뭐 어떤 참모라면 나는 삼성그룹을 위한 빅피처라고 나는 그림을 그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 사는 겁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요, 제가 주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앞서도 제가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개인은 다르다? 개뿌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한다고요? 주식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만약에 공부해서 된다면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을 때 정말 슈퍼 개미들이 막 나와야 되고요. 주식해서 손해봤다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 만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차트 보실 줄도 모르고 이런 재료 있는데 저 사고 싶어요. 뭐 증권계좌 어떻게 만드나요? 아니면 또 들려오는 얘기는 아유 뭐 요즘에 누나 있지 내 친구들이 그냥 무슨 다트처럼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종목들 해놓고 이렇게 찍으면 그냥 올라간대.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재미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을 이 바닥에서 한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이냐면요. 대부분 모든 전문가가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 증권사들이 3,300포인트를 2021년 코스피 상단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조만간 뭐 지금 또 올라갈 것 같으니 또다시 작년 10월 달에 뭐 2,800부터 3,100, 뭐 3,000 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던 증권사들이 3,000에서 3,300까지 잡다가 이제 다시 수정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도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왜 올랐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상 최고치를 찍었대요. 즉 지금 상황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뜨겁고 과열이기는 합니다. 저는 제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빠질 거예요. 뭐 지금 올라가는 게 뭐 비정상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쥐뿔도 없습니다. 왜? 주식시장에 뭐 지금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참에 갈 바는 없죠. 3,500까지 찍어버리자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친 짓에도 나름대로 조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전제를 달았잖아요. 제 머리로 만약에 제가 삼성의 참모라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거다라는 거를 전해드린 겁니다. 왜? 돈다방 미쓰리는
어떤 이슈를 조금 달리 보고 다른 각도로 보고 그래서 가끔 음모론도 나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미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어찌 보면 주식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예측이 대응을 위함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러한 그 기록들 저는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그러한 모든 기록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 있다 하면서 뭐 2015년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억들을 쭉 하면서 전문가들이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그런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말 그런 예외가 있다면 세상은 튤립버블 이후에는 버블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돈이고 그 돈이 돈의 힘을 발휘하고 그 돈의 힘을 발휘하면서 뭔가 버블이라는 게 생긴다면 문제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흔히 전문가들이 뭐 지금 동학개미들은 동학개미들은 뭐 공부를 한다. 지금은 뭐 예전과 다르다. 저는 그 이야기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돈의 힘이고 그리고 앞서서 산책하는 개 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 베팅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제가 만나서 많은 분들과 지금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부정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우 너무 힘들어 이거 언제 될까? 아우 힘들어. 아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못 버틸 것 같아. 라는 하소연 정도죠. 앞으로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은요. 앞으로 미래에 부정적으로 어떤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돈의 힘과 산책하는 개 시나리오의 첫 번째 해피엔딩을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의 베팅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자,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 새롭게 시작하시고요. 벌써 또 하다 보니까 1월의 중순에 와 있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